어린 방송 애청자 여러분, 어제는 결석했나요? 돈 안 되게 바쁩니다. 내 친구한테 조금 전에 돈 안 되게 바쁘다 그랬더니 원래 돈 되는 사람은 안 바쁘고 돈 안 되는 놈이 바쁘다고 중학교 동창한테 전화했더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도 끝나고 이제 선거용 거품들은 꺼지고 냉정하게 마치 외상값 받듯이 미국도 그동안에 선거용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공치사가 끝났는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북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말도 슬슬 언론에 흘러나오네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선거는 원래 거품이 많아요. 선거는 공적인 약속이 아니고 빌공짜, 텅 빈 약속일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선거 공약 중에 그래도 경제 분야, 사회 치안 분야, 그리고 이 국가 안보 분야에 있어서 공약을 잘 지켜가지고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를 잘 방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타임스 결과 보니까 하원은 197대 225, 하원에서 보기보다 조금 더 깨졌는 그런 느낌이 나겠습니다. 많이 깨진 건 아니고 그래도 예상보다 조금 더 깨지는 그런 공화당이 깨졌고, 그 다음에 이 상원은 51대 46이니까 상원에서 과반 그리고 이긴 경우는 5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버너 주지사는 26대 23이니까 공화당이 이겼으니까 이번 선거를 선방했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 선방을 했다. 보통 참패를 하는데 참패가 보통이고 보통 패하면은 잘했다하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상원 이기고 주지사 선거 좀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선방했다라는 평가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저 정도로 트럼프처럼 저 정도로 미국 사회도 이 낭만적이고 망상적인 거품을 걷어내고 실리적이고 미국 국익우선주의하고 세계를 통치한다는 이름으로 미국을 텅 비게 하는 그런 글로벌리스트들의 미국 말아먹기, 그걸 중단시켰으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언론에 CNN 안 나가고 언론에 선전선동에 안 놀아놨다면은 하원도 이겨야 되고 상원도 이겼으니까 주지사 선거도 한 7개 정도 더 얻어가지고 하나도 안 잃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역시 미국이나 한국이나 언론이 거짓 선전 선동 세력에게 장악돼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방법 없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종로에서 비참한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론 보도는 인터넷 검색도 사상자 18명 내고 11명 죽었나? 7명 죽었나? 7명 죽고 부상자가 11명인데 그것도 중상자 이래도 나는 부상자 이래. 종로에서 고시원에서 불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맨날, 오늘도 보니까 김동연이 자르고 장하성이 붙들고 있고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더 좌편향적 경제정책을 펴라 그러고, 오늘 또 어디 돌아가요? 문재인이 말하는 거 보니까 공정경제. 여러분, 경제 공정경제 이러면 사회주의 경제 망합니다. 공정무역 하는데 다 거지가 됩니다. 자유자본주의의 이기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억제해가지고는 절대로 경제 잘 안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 다 망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다 망했고 다 버린 망하는 길, 그 사회주의 경제로 나가는 그 구호가 공정경제입니다. 여러분, 공정무역, 공정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것 전부 다 말아먹습니다. 기업은 기업이지 사회적 기업에 말아먹는 거지. 국민 세금 빨아먹기 기업이란 뜻이지만 공정무역, 공정회사, 협동조합 이런 거는 자기들이 손해봐도 국민 혈세를 빨아먹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 반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절반은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 집어넣는 것이 이 문재인, 박원순, 임종석 대한민국을
자유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성공한 나라를 사회주의 통제체제로 가면서 말아먹는 게 문재인의 경제 말아먹기입니다. 그래도 이거에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 김동연 부총리인가 뭐 그건 마찬가지 인간이지만, 장하성이는 완전히 이래 말아먹는, 김상조나 이런 거 말아먹는 주범인데 청와대에서 장하성 안 자르고 그 팀 안 자르고 광주 출신 장하성 붙들고, 김동연 어디 출신이야? 경상도 출신이야? 자르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더 말아먹어야 문재인은 한국 경제를 방향을 더 말아먹는 쪽으로 몰고 가겠구나 하는 걸 퍽 보면 알지. 방향이 그건데 잘 될 리가 만무하지. 맨날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민간 여객선 사고 어쩔 수 없는 바다에서 못 구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작극인지는 몰라. 내가 볼 때는 좌익에 저렇게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 저렇게 숭배하는 거 보니까 좌익들이 보통 좌익의 음모론을 들이대면은 좌익의 음모론, 좌익이 자작극이라는 걸 들이대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작극. 와, 최태민에게 인신공약 뭐 300명. 새빨간 거짓말을 언론에 했는데 그 언론이 아직도 조선일보도 버리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물사고 많이 나. 지금은 대형 화재 사고 많이 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요번에도 그거 봐. 도시 복판에서 종로 경찰서, 종로 소방서 얼마 큰 거 있나. 청와대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건물도 3층, 4층밖에 안 되잖아. 3층인가 4층인가. 보니까. 거기서 사람이 사상자 18명 나오고 일용직, 가난한 사람들. 뭐 서민, 뭐 어때? 서민에게 가장 잔인한 이번 정권은 불로 타 죽이는. 불사르는 상징적이고 계시적입니다. 혼자 폭탄에 대한민국 불사지르는 걸 하느님이 계속 계시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상대로 입만 열면 사기요. 이번에도 대북 제재 안 풀어줘가지고 회담 하니 안 하니. 대북 제재. 야 이놈아, 네가 북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으면 북한을 어디를 비핵화해가지고 핵무기를 해체하고 가져가 주세요. 리스트를 내놔야 북한 비핵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비핵화한다 말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온 세계에 쏘가가지고 대북 제재 풀어줄 줄 알았나, 문재인처럼. 남북한 주사파들처럼 대가리 다 똥통 주사파야? 이 세상이? 아무도 안 속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무슨 말까지 나오나? 계속 비핵화하면은 북한 정권 체인지 하겠다. 말까지 나오잖아. 당연하지. 미국 중간선거를 악용해가지고 비핵화, 종전선언, 연방제 통일 막 떠들어 제키면서 모르고 갔지만은 우리 한국이 얻은 딱지는 뭐야? 대북 제재 혐오는 중국과 러시아와 더불어 북한을 보호하는 대북 제재 혐오는 주범국가. 언제든지 은행이나 기업을 대북 제재할 수 있도록 딱 매가지 틀어주고 미국이 또 만드는 명분이 있으니까. 누가 봐? 북한 비핵화를 방해하다가 우리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당해가지고 금융시장에 아웃됐다. 할 말 뭐 있나? 증거 다 있는데 할 말 뭐 있나? 예를 들면 우리 은행이 그런지 아닌지 몰라. 이번에 보니까 은근히 몇몇 은행들은 은근히 지금 그런 뉘앙스를 미국에서 풍기고 있어. 이렇게 이런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는 언론, 오늘 사상자 18명난 일용직 근로자도 40대가 줄어든 거니까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인터넷 검색, 누가 인터넷 올려놨대. 인터넷 검색에 앞에 올라오지도 않는다. 언론이 축소 보도하는 거잖아요. 아 이거 박근혜 대통령 때 저를 죽여봐라. 죽였다, 살인했다. 그치? 경찰서 소방관들이 살인했다. 경찰이 살인했다. 이래 나올 거야. 하기야 방화범도 좌빨이 메가더 동상 2번이나 방어해도 구속 안 시게 되니. 우익은 광화문 광장에 불법 주최사상 노랑 탑 그거 태웠다고 징역 구치소 6개월 있다 나왔잖아.
좌빨 그거 아직 돌아다니지? 빨갱이는 방화범도 괜찮아. 그것 한 번이 아니 두 번이나. 방화했어 이래도 안 잡아가. 대한민국을 불사르는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도 언론이 제대로 비판도 안 해. 이때는 정치 뉴스 싹 빼. 적게 해. 그리고 오늘 문재인의 무슨 공정경제? 아이고. 경제 공정이 어딨나? 함께하는 성장이라고? 성장이 함께 어딨나? 경쟁인데 앞서 나가버린 거지. 그래야 뒤에 온 사람들이 낙수 효과라도 뭐 떨어지는 빵부스레 집어먹지. 강한 나라가 나가면은, 잘 나가면 그 미국이 강해져야 다른데 빵부스레 먹지. 미국이 빚더미 국가 돼버리니까 저절로 미국이 약해지면 자유진영이 약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미국을 강하게 해. 그러면은 모든 자유진영도 스스로 자국 강하는 노력을 할 기다. 국방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스코리아, 재팬 이런 나라들은 국방도 너희들 스스로 강구해야지. 아니면 돈을 내야지. 나토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정답이 있습니다. 문재인에게는 국정농단의 모범 답안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국정농단으로 처벌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문재인을 처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에 몰아낸 세력들이 자유한국당 지금 무슨 게임하고 있나요? 전원책이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제대로 됐느냐? 그 정신물이 없는 전원책이 와가지고 숙청할 때는 내년 6월 달에 전당대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가라. 김용태가 이렇게 게임하더라. 이야. 와. 야. 보통 사기 마피아들 아니더라. 전원책에 진짜 쫓겨난 이유는 뭐예요? 지난 10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졸속 재판이었고 탄핵이었다. 하루 10시간 일주일 나흘 재판한 게 세상 인권유린 아니가? 우리 얘기했던 거. 법률적 절차 무시하고 탄핵 소추 안 되는 거. 법률적으로 다 무시한 거지. 한마디로 했어요. 개판 탄핵이었잖아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같이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쪽 저쪽에 자유한국당에 태극기 집회하는데 손을 뻗치는 경우가 있어. 자기 탄핵한 자들 태극기 무대에 올라간다든지. 올라가도 사과를 하고 올라가면 돼. 사과하면 돼. 복잡한 사과까지 안 해야 돼. 간단하지만 사과를 하고 올라가야 돼.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누구든지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도 단상에 올라갈 때 충성맹세해야 돼. 우리가 탄핵을 막지 못했어. 탄핵한 놈들은 우리가 탄핵을 주도했어. 태극기 애국자들 대한민국 고생 많지요. 앞으로 자기 탄핵을 제자리에 돌렸는데 이 몸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은 박수 받지. 전원체의가 앞만 봐도 법률가로서 양심은 있거든. 셀레브리티 방송계 패널로서 이렇게 좀 날리고 다녔어. 그렇지. 양심은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절대로 태극기 애국자들과 정상적인 우익 애국 진영을 수용하려면 사기 탄핵을 놔놓고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는 통합이 안 되니까 얘기하니까 다 들고 올라가지고 김무성 들고 올라가지고 탄핵은 불가피한 구국의 조치인 것처럼 당시에 촛불혁명이 광화문에 너무나 강대해가지고 그걸 탄핵으로 수용해야만이 나라를 지킨 것처럼. 이야. 강도가 집에 쳐들어왔는데 강도 돈 빼앗으러 왔는데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찔러 먼저 죽이니까 강도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보석만 가지고 튀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런 자들이 김무성 저런 자들이 정치권에 있는데 통합이 되겠어요? 이야. 이번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대대적으로 들고 올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는 식의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두 번째, 우파가 단결하려면 사기 탄핵을 더 이상 묻지 말자. 그거 물으면 분란만 난다. 천만에. 그거 묻지 않고 봉합한 것은 몸에 암덩어리를 놔놓고 수술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프지만 도려내고 봉합을 해야지. 비리 덩어리 넣어놓고 봉합하면은 절대로 덮어주자 가만히 있자 하는 사람이 분열자라는 거. 머리 그 정도는 또 양심 그 정도는 있어야지. 머리 그 정도는 돌아가고 어디든지 너무 과도한 인간 세계니까 다 비리투성이야, 악투성이야, 죄투성이야. 그러나 도가 지나친 거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전원책이 얘기했다고. 탄핵파들이 몰아낸다 그랬잖아. 언론 장악했어. 아직도 거짓이 진실을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내. 이렇게 생난리 치지만은 그러나 한반도에서 이런 거짓 사기 탄핵이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오늘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 그러면 기업 경쟁이 약화된다. 기업 경쟁력, 이런 정권이 재벌들 막 감옥에 집어넣고 사회에 기부한 것을 가지고 뇌물을 하고 뒤집어 쓰고 이래서 약화되는 거지. 성장할수록 불평등은 심화돼야 됩니다. 북한 같은 데는 딱 간부들 내놓고는 불평등할 것도 없어. 그러나 사회가 발달될수록 불평등이 심해져요. 이 문재인이 얼마나 불평등에 관련한 거짓말 많이 한 줄 알아. 우리나라 세계 불평등 지수가 프랑스, 우리하고 독일, 몇 개국처럼 가장 불평등 지수가 낮은, 가장 평등한 나라의 제1군에 들어갑니다. 우리 1군에 들어갑니다. 가장 불평등한 한 나라 1군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 연설할 때, 예산 연설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돌았는 놈. 자기 나라가 세계 객관적 통계 수치에 의해서 불평등 지수가 굉장히 불평등하지 않는 나라예요. 불평등 지수가 낮아. 그런데 세계 가장 불평등 지수가 높다고 거짓말하는 그 통치자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입맛 때문에 거짓말하고. 왜 우리가 불평등 사회라고 강조하는가? 세금 많이 거두어가지고 장난치려고. 세금 많이 거두는 나라는 불평등해집니다. 세금으로 가지고 사람을 평등하게 하고 중소기업을, 자영업자를 죽이는 이런 나라는 반드시 사회당, 공산당 간부, 더불어노동당 간부만 부자가 되지. 나머지들은 다 가난해집니다. 기업도 사라집니다. 오늘 9일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경제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전쟁 민주화, 전쟁 평등 같은 말이야. 전쟁은 이겨지는 것밖에 없고 경제도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 안에서만 경제가 운영된다면 공정이란 말이 가능할까 말까. 그것도 관계 안 돼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한 전 세계적 경쟁을 하는데 우리 기업이 다 절대로 파산이 안 되고 고정되어 있다면 공정이라는 단어가 가능해. 우리가 공정하고 우리끼리 잘 놀 때 세계 경쟁력이 떨어져 버린대. 사라져 버린대. 우리 잘 나가던 기업이 사라져 버린대. 실업자가 되어버린대. 공정 같은 소리를 자빠졌네. 이 세상을 전혀 모르는 탁상머리 유토피아니즘, 탁상머리의 리버럴리즘, 탁상머리의 나이브한, 무지몽매한 거기에 빠져있는 것들이 한국의 좌익들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오늘 삼성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인가 거기에 주최한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 발언해서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 가야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가야 지속적으로 멀리 간다. 탁상머리에 앉은 사회주의 학자, 탁상머리에 있는 사회복지, 탁상머리에 있는 경제학자들의 개소리예요. 우리 경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에 5년 버틸까? 이래 나와야 되지. 함께 무슨 함께. 대기업이라도 잘 때가 살아남아라.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괴멸된다는 게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함께 죽자. 문재인이가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뭐 말인지 알아요? 빨리 가는 거 끌어내려가지고 모두 함께 죽자. 이 말을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우리 경제는 공정의 이름으로 하향평준화,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 중고등학교 공교육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하향평준화 시가요. 완전히 학교가 개판돼 버리고 학원이 학교를 대체해버렸듯이. 문재인이가 성장이라는 것을 저주하고 평등이라는 이름,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서면은 기업 경쟁력은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함께 기업들이 망해버리는. 야, 저 기운 망할, 머리 망할, 양심, 어디서 저런 게 괴물이 탄생했을까? 망국의 괴물입니다. 오늘의 단어. 망국의 괴물. 망국의 귀태에서 이제 망국의 괴물로 넘어갔어요. 야, 기가 막힙니다. 경지를 통보받은 경제수장 김동연이가 470조 예산 아까 보니까 막 무슨 말하던데 여러분 국정 운영도 개판이야 그냥.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디야? 전라도야. 그거부터만 생각난다. 맞을걸. 문재인 지지율 당연히 문재인 지지율이야. 50몇 프로 갤럽 리얼미터 50몇 프로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36%가 그게 진짜입니다. 댓글 보면 알아. 네이버 댓글 한번 보라고. 나는 그래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은 갤럽과 리얼미터를 믿어도 나는 갤럽과 리얼미터를 표본조사할 때부터 조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같은 여론조사지만 20% 차이 나는 여론조사 공정, 나는 그걸 믿습니다. 조작 안 하는 게 뭐 있나? 조작 안 하는 게 뭐 있나? 기무사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 정부가 있으면 소요 사태 일어나면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국군 기무사에서 그거 다 해야지. 그거 가지고 쿠데타 일으켰다고 날때 가지고 기무사 없어지고 나니까 재판도 허지부지하게 돼. 조현천이 혹시 이 정부에서 미국 가 숨어 있으라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예, 그 핑계대고 수사할 거 없으니까, 수사하면 무서우니까. 재판하면 다 무죄야. 박근혜 대통령 공정한 재판 해봐. 다 무죄고 판검사 놈들이 감옥 가야 된다니까. 태블릿 PC 판검사 놈들이 감옥 가야 돼. 언론 가짜뉴스 만드는 대한민국 그런 나라 대표잖아요. 완전히 아무리 북한 퍼주려고 달려들어 봐봐. 달성되지 못하는 터주는 순간 죽는 수가 있다니까. 이번 중간선거 끝나니까 그동안에 외상으로 달아놓은 평화외상, 내가 평화가불이라고 쓴 단어. 단어 많이 만듭니다. 평화선전선동을 평화를 가불 해가 써버렸거든. 평화를 가불해가지고 외상으로 먼저 써버리면 전쟁이 온다고. 내 어록이니까 여러분 잘 받아 적어놨어요. 평화는 전쟁을 대비를 잘했을 때 뒤에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평화선전선동을 빨리 해버리면 나중에 전쟁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평화를 가불해가지고 선전선동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은 전란이 내란이 옵니다. 이제 북한 비핵화, 남북한 평화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만나줬다고, 평화 이미지를 좀 보여줬다고 남북한이 한껏 악용했는데 이제 가불된 비핵화 노름, 가불된 평화 이제 현금으로 갚아야 될 때가 왔어요. 미국에서 민주당이 채찍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하고 아름다운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는데 사랑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평화를
평화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완전하게 CVID 하는지 비핵화하는지 계산서 가져오라고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계산서 가져와봐 청문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이 하원 이긴 것도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상원이 공화당을 기울어진 것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인류를 위협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전란이든 평화든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하고 틀립니다. 자기 민족을 70년에 걸쳐가 자기 주민들을 3대 세습, 자기 형까지 죽이고 자기 고모부까지 죽여가면서 독재하는 김정은이가 평화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북한 돌아오면 평화적 방식으로 돌아오게 만들면 하늘이 없지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가 대북 금융제재 완화를 하니까 러시아 저놈들도 아주 약소국가 될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리겠어요. 중국 분열될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저런 못된 말을 하면은 핵무기 저런 미치광이 들고 있으면 핵을 내놔라. 같이 압박을 가야 되는데 무슨 대북 금융제재 완화? 그러니까 강대국이 안 되고 미국처럼 핵무기 다 내놓을 때까지 리스트 내놓을 때까지 제재 못 풀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사람이 있는 나라가 인류의 장래에 적합하기 때문에 미국은 강대국이 더 될 것이고 소련과 러시아는 마음 심보가 틀리 쳐먹어가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국내 단체들도 핵심에 마음 심보가 잘못 먹은 놈하게 엮여버리면 풍비박산이 나는 수가 있다니까. 어떤 단체나 정당이나 국가나 어떤 기구나 조직을 이끌어갈 때는 정말 안 이끌어갈 때 모르는데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자비롭고 관대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인간의 마음 심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가 조직과 국가와 인류까지 다 불교가 맞다니까요. 일체 유심론이라 마음 하나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문재인 봐. 마음 심보 하나 봐봐요. 대한민국 말아먹고 있잖아요. 광적으로. 왜? 우리나라에 망할 심보를 쓰는 서울 시민들, 경기도민들 많고 호남 주민들, 경상도 주민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경상북도에는 대구, 경북은 그래도 국민들은 깨인데 지도자가 개판이야. 경남은 혼이 다 받아버린 게 오래됐고 강원도는 이미 제2의 전라도가 돼가지고 가장 좌익들이 날뛰기 좋은 세상이 돼버렸고 호남에는 완전 좌익 속을 돼버렸잖아. 아니가? 아니가? 비록 UN 대북 제재위에서 유니세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허락을 조금 했지만 미국은 인도적 지원까지도 거부합니다. 대북 제재 더 강화될 겁니다. 우리 뜻대로 갈 겁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사이의 매정은 퍼주겠다. 일부 퍼줬겠지 이미. 퍼주려고 우리 기간산업 남았는 예산 12조 남북 퍼주기에 예비로 장전해 놓고 심지어 무슨 군사 합의 이행하는데 무슨 추가 예산이 100몇억 드노. 서로 이행하면 되지. 우리 돈 퍼주고 하나? 야, 군사 합의 한 대 가지고도 돈을 상납해봐서 하는 이런 정권이 어딨나. 지구상에서 이런 트로이의 목막 어딨나. 이렇게 자멸적으로 국가 안보를 허무는 정부는 국가는 없습니다. 문재인은 인류 역사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국가 자멸 망국노입니다. 주한미군 안 나갑니다. 통일이 돼도 미국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은 남습니다. 주한미군 물러나라고 빨갱이들이 데모하고 광화문 광장은 주한미군 물러가라는 빨갱이들과 김정은이 찬양하는 빨갱이들이 광화문을 차지해 있잖아요. 앞으로 광화문 광장은 빨갱이들이 차지할 거예요. 태극기가 대한애국당부터 시작 태극기 애국자들이 자꾸 광화문을 수복하려고 하니까 어제도 보니까 백두칭송 좌빨단체들 생기대. 그 김일성, 김정은 만세 부를 놈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놈들이 또 주한미군 물러가라고 월남 패망하고 똑같이 간대. 그 전부 문재인 정권하고 한 통 속으로 우리 눈에는 비치잖아요. 얼마나 문재인이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렇지만은 주한미군 안 나갑니다.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을 때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 주한미군 없으면 대한민국 중국 식민지 되는 하루아침이야. 중국은 땅 욕심이 많고 무자비해. 미국처럼 자비를 베풀지 않아. 미국처럼 문재인이가 미국을 배반하고 김정은이에게 꼬복 노릇하는 일 중국 오래 두고 보지 않아. 초기에 처리해 본다니까. 미국은 자유를 한참 주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유엔에서도 더 핵무기 포기하라고 압박이 되도록 미국 민주당 북한 인권 및 비핵화 청문회 강화하고 압박 가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채찍을 때리니까 우리 기분 더 좋지. 약간 허풍 떨었거든. 취권으로 해보니까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미친 척하고 김정은 달아보니까 미친 강도가 김정은 더 세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미국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더욱더 압박받아가면서 북한 비핵화를 매진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에는 태극기 세력들이 결집되고 있는데 요즘 좀 대한민국은 좀 시끄러운데 여러분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완전히 폭탄 던지고 수류탄 까놓고 이런데 그 별거 아니고 무시하고 또 아무 일도 없으니 그치 완전 덮어버려도 안 되고 적정 수준의 토론을 해가면서 소화를 시켜가면은 그게 성장 과정이에요. 그거 많이 하면 커집니다. 소화가 돼가지고. 불량한 사람, 태극기를 돈으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태극기 단체나 태극기 정당이나 혹은 태극기 조직들의 안에 있으면 약간 시끄러워지는데 시간을 두고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큰 건 아닙니다. 어쨌든 태극기 애국자들은 점점 번성하고 문재인 정권은 경제도 말아먹고 사회적으로 불도 나갈 사람 많이 타 죽고, 오늘 칼국수집 아줌마 그러대. 이거 문재인 왜 불에 타 죽는 사람이 이래 많아. 박근혜 정부 때는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런 난리 치더니. 모든 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덮어도 안 됩니다. 김성태 뒤늦게와 기무사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권 거짓 구태타 선전선동하고 밝히겠다 그랬는데 디프기에 당시부터 이거 완전 있어나 마나. 디프 태극기 정당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대한애국당이 자유한국당보다 강도가 10배나 더 나는 것 같아. 태극기 들고 내일 당은 대한애국당 가고 당 아닌 사람들은 대한문이나 보신각 태극기 집회 많이 가서 힘을 모아야만이 이 문재인 정권 나라 말아먹는 거 중단시키고 태극기 나라, 애국가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제한돼 가지고 열심히 투쟁해서 자유대한민국 되살리고 촛불 마적단 몰아내는 기적을 이루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